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자, 오늘도 이슈 체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이슈 어떤 이슈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의 이슈 체크. 여수의 유일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의 운영 중단 체크해봤습니다. 네, 지금 독감, 호흡기 질환 등 여러 가지 바이러스 질환이 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의 그 환자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요. 네. 이렇게 우리 소아들, 청소년들의 환자 비율이 좀 높아지는 이런 시기에 여수에서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네. 이게 딱 하나 있는 거였는데 문을 닫으면서 지역 의료에 빨간불이 들어왔죠. 네. 지난해 1월 초 여수중앙병원이 전남 최초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으로 이 소아 청소년과 야간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네. 이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은요, 평일에는 오후 11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면서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 경증 환자가 이 전문의의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을 시작한 지 2년을 채우지 못하고요.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서 지난 1일부터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요, 여수에서는 심야 시간대 소아 청소년의 진료 공백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갑작스럽게 야간 진료를 그만하겠다라고 중단한 이유가 뭡니까? 인력과 적자 문제가 가장 큽니다. 지난 4월에요. 소아과 전문의의 한 명이 퇴사를 하면서 이후로 소아 청소년과 전공의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네, 그래서 남아있던 한 명의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가 계속해서 오후고 휴일이고 계속 진료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여기에 적자까지 겹치면서 병원 측에서 여수시에 운영 중단을 전달한 겁니다. 네, 결국에는 운영 중단이 그 운영 사정 때문에 중단할 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군요. 네. 그럼 지금 이제 여수에서는 당장 아이들이 아파도 심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전문 소아과, 그러니까 전문 소아 청소년과는 없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네. 응급실 같은 것이 있겠지만 네. 상당히 좀 부모님들의 걱정이 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여수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은요, 그동안 총 6천여 명의 소아 환자가 진료를 받았는데요. 이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의 경우에는 응급실이 아닌 외래 기반의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료비 부담도 적었고요. 네. 또 진료의 전문성이 높았기 때문에 부모님 호응이 좀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응급실 가게 되면 보통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진료비가 되는데요. 응급실은 더 나올 때도 막 있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응급실이라는 그 특수성 때문에 그렇죠. 비용이 상당히 부담스럽죠. 네, 근데 여기서는 외래 비용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렴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를 둔 부모나 일반 소아과 진료 시간에 이용을 어려웠던 워킹맘 경우에는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 큰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진료를 자주 보진 않지만 심야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 심리적 안정이 됐는데 그쵸. 그마저도 운영이 중단돼서 걱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조금 다른데 문 닫았을 때 그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선생님도 친절하기도 하고 해서 자주 갔었는데 없어지면은 조금 힘들 것 같기는 해요. 진료도 이제 간단하게 봐주는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봐주시니까 응급실이랑 확실히 차이가 있어서 그 약간 안심되는 거잖아요. 갑자기 애기들이 밤에 아플 수도 있고 하니까 퇴근을 하고 나서도 6시 반 여기서 만약에 빠듯하게 퇴근을 한다 치더라도 근데 만약에 야간병원은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가면 참 그 중앙병원에 야간이 있으면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수요를 떠나서 일단은 여수에서도 야간병원이라고 진료를 해줄 수 있는 데라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있는다면 일을 편하게 하다가 저녁이라도 아기를 데리고 병원을 갈 수 있으니까 좀 마음 편한데 이제 걱정이 되고 안 아플 수도 없는 거고 애기들 키우면서 근데 사라졌다 하니까 좀 괜히 심하게 걱정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많은 지금 부모님들은 믿는 구석 하나가 좀 사라진 느낌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여기를 이용을 해봤거든요. 네. 아이가 아플 때. 네, 맞습니다. 저도 그때 한 10시 정도에 밤에 10시 정도에 갔는데요. 굉장히 마음이 편했어요. 내가 아이를 전문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공간이 있구나. 밤에도 내가 언제든 갈 수 있구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그 인터뷰하셨던 어떤 어머님께서 아이들이 안 아플 수는 없는 거니까. 네, 맞아요. 음. 그러니까 많이 가지는 못하는 그래도 우리가 언제쯤 갈 수 있는데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에 안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진료기 보지만 소아 전문의는 거의 없어요. 그쵸. 네. 그리고 진료가 한정적이에요. 그리고 약품 음. 같은 경우에도 조금 다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좀 불안이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소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야간 진료를 하는 곳이 제가 듣기로는 그 달빛 어린이 병원 네. 여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건 여수에 따로 없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순천에 3곳이 있고요. 광양에 1곳이 있고요. 여수에는 없습니다. 아, 이게 없어요. 네. 이게 그럼 공공심야 어린이병원하고는 아예 다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진료 체계가 좀 비슷한데요. 그런데 누가 지원하는 사업이냐가 좀 다릅니다. 아. 달빛 어린이병원은요, 국가 사업이고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은 지자체가 감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수로 치면 여수시가. 네, 예. 맞습니다. 또 달빛 어린이병원은 기준이 있습니다. 소아과 전문의가 2명 이상이고 소아 환자 진료 역량, 또 야간 휴일 진료를 위한 그 의료진 확보, 또 운영 사업 계획서 등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여수에는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여수시가 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여수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을 운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마저도 운영을 중단하면서 여수에서는 심야 시간 소아과 진료를 받기 위해선 예전처럼 다시 순천으로 진료를 보러 가는 상황입니다. 순천으로 이렇게 밤에도 급히 가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가요, 실제로? 네,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요. 네. 사실 아이가 밤에 아프면 뭐 문을 여는 병원이 없어서 곤란하기도 하고 네. 그렇다고 밤새 아픈 아이를 가만히 보고 있는 것도 부모로서는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일 텐데 그렇죠.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응급 의료 시스템 우리 또 소아들을 위해서 이런 거 좀 절실합니다. 그렇죠. 이론에서요, 여수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님들은요,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의료라고 얘기를 해요. 의료 인프라 중요하죠. 네, 아픈 아이들이 제때 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소아 청소년을 위한 이 어린이 병원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다시 예전처럼 순천 아동병원까지 아픈 아이를 태우고 달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순천에가 있잖아요. 규모도 순천이 더 크고 주말에 아파서 몇 번 간 적도 있어요. 2-3번. 근데 여기 갈까 하다가 그냥 순천 가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만약에 순천에서 조그만 병원이 연다고 하면 안 갔을 거예요. 근데 크기 때문에 간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좀 디테일한 건 떨어진 느낌인데 소아과랑 응급실은 많이 다르다 보니까 진료가 다음날 결국 다시 소아과를 가게 되는 상황이라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의료수가 아이 수가 적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도 순천으로 병원 가기도 하거든요. 치료에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순천으로 가기도 하고 여수에서도 여기저기 다니기는 하는데 사실 병원적인 게 애들이 정말 큰데 수시로 가다 보니까 전문으로 하는 야간 병원도 있으면 좋겠고 전문으로 하는 소아과가 있었으면 좋겠죠. 예, 부모님들의 인터뷰 좀 듣고 왔습니다. 여수시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까? 네, 여수시에서는요, 심화 휴일 소아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6년에는 이 안정된 체계로 재정비해서 운영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수 지역에는 13개 소아 청소년과 병원들 설득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떻게 하든 쉽지 않더라도 우리 아이를 키우는 정말 많은 가정을 위해서 이건 하루빨리 좀 해결이 돼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슈책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전라남도의 소식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전남도 대변인실 박하정 홍보기획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도소식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 사업지가 전남 나주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AI 산업과 에너지 전환이 동시에 좀 화두가 된 상황에서 이번 인공태양 시설 유치가 가지는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남 나주가 무한 에너지인 인공태양과 첨단 기술 AI의 동반 성장을 이끌 1조 2천억 원 규모의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품었습니다. 네. 이번 유치는 전남도가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를 목표로 오랜 기간 동안 체계적인 준비를 이어온 결과라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인공태양 연구시설이 나주에 구축이 되면 국내외의 석학 2천여 명이 전남으로 유입이 되고 20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이는 지역 산업 기반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동시에 연구 성과가 산업으로 연결이 되고 산업이 다시 지역 경제를 성장시키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전남도는 정부와 나주시, 한국에너지공대와 원팀 체제를 구축해서 연구시설을 차질 없이 완공하고 전남이 국제과학도시이자 미래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가운 소식으로 출발을 해봤고요. 또 열차 이용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또한 반가운 소식일 듯한데요. 최근 국토교통부가 KTX와 SRT의 단계적 통합 운영 추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호남선 또 전라선을 이용하는 전남 도민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지난 8일 국토교통부는 KTX와 SRT를 단계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이번 발표는 그동안 고속철도가 이원화된 구조로 운영되면서 발생해온 좌석 부족과 이용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용객이 많은 수서발 고속철도 후 좌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서울역에는 SRT를 수서역에 KTX를 교차 투입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네. 이 같은 내용은 그동안 전남도가 국토부와 코레일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사항이기도 합니다. 네. 특히 우리 전남도는 평택 5송 구간 병목 현상이 2028년 이후에야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고려해서 그 이전까지 적용 가능한 대안으로 KTX와 SRT의 병합 운영을 통한 좌석 공급 확대 필요성을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예. 통합 운영 체계가 적용될 경우 주말 하루 기준으로 호남선은 무려 4,684석, 전라선은 191석의 좌석이 추가로 확보가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KTX와 산천 기준으로 호남선은 하루 12회, 전라선은 1회 증편되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네. 전남도는 앞으로도 요금 체계 개선과 열차 편성 확대 등 추가 과제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듣겠습니다. 최근 전남도가 기후에너지 환경부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또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약인 만큼 관심도 좀 크게 모아지고 있는데 관련 내용도 전달을 해주시죠. 네, 전남도는 지난 11일에 해남 솔라시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 강화와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예. 이번 협약은 2050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첫 번째 사례인데요. 예. 재생에너지의 정책을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네. 협약에 따라서 각 기관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지역 상생 기반 마련, 전력망 확충과 교통 안정성 강화,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과 혁신 기술 개발 등을 주요 협력 과제로 설정을 했습니다. 예. 전남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AI 데이터 센터 구축과 첨단 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 알리백 산업단지 지정 등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산업 정책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요. 재생에너지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남도 대변인실 박하정 홍보기획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